그거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깨부시겠다는 얘기는. 왜냐면 그 업계의 맏형이 삼성전자니까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깨부시면 그 업계 다 박살나고 그러면서 그 좋은 테크놀로지가 다 우리 중국으로 와 해. 어이 제인이 동무 잘해 해. 이거였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 조사해가지고 저 재판정에 한번 세워야 돼요. 대통령으로 위장 취업한 그 아주 대통령으로 위장 취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장 취업자예요. 자, 미국에 대한 정책은 어떨까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돼요. 일단 클린턴과 YS 뭐 이런 말 했었죠. 취임사가. 어떤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YS가 햇볕 정책이라는 말 만든 것도 YS였어요. 그리고 아들 부시와 노무현 관계 아주 좋았죠. 그 다음에 클린턴과 아들 부시가 겹쳐졌을 텐데 저기 누구지? 김대중 관계 좋았죠. 상당히 친화적이고 그럴듯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YS나 DJ나 노무현이나 전부 586이 정권을 잡기 전이고 전문적 상식적인 관료 시스템이 작동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게다가 DJ 노무현은 고단수죠.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 몸값 높인다 정도고 북한은 보호한다. 그 정도까지지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관료 시스템도 밑에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엇박자죠. 박 대통령이 좀 미국을 잘 못 읽었던 것도 있고 오바마가 좀 황당한 인간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문재인과 트럼프 사이는 서로 쌩까는 사이죠. 문재인의 매국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었습니다. 586이 정권을 잡았고 관료 시스템이 마비됐죠. 관료 시스템이. 그걸 마비시키려고 문재인이가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내건 거가 적폐청산이에요. 우리는 이제 공무원 세계 바깥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특히 중앙부처 적폐청산한다고 완장질하고 무슨 위원회들 잔뜩 만들고 사람 골라내고 속가내고 이 짓 많이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을 당하면서 저는 미국이 특히 이제 미중 대립 관계 또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 터지고 이제 러시아와의 그런 갈등이 본격화되고 이러면서 이때 미국이라는 건 국무부, 국방부, 정보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뒤늦게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뀌었다. 대한 정책이. 우선 첫째, 한국이 군사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기술 측면에서도 이게 한국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세상 망하는 거다. 치명적이다. 삼성전자가 박살나서 그 기술이 중국가 대한민국에 있는 나노 기술들 대한민국의 경제 이게 다 중국적 영향 꺼내놓아요. 이건 세상 망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문팔육 집단은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몸값을 높여서 그래서 몸값 높여서 그냥 중간에서 줄타기 하자가 아니라 몸값 높여서 높은 몸값으로 중국에 팔고 손 털고 나간다 이거지. 대한민국을 중국 매각하는 것. 고종이야말로 문팔육 집단의 고종, 빌어먹을 놈의 그 조선왕실의 마지막 왕. 고종이야말로 문팔육 집단의 롤모델이에요. 김일성이 아니고. 얘들은 나라 팔아먹는 게 중요해. 파는 과정에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위치를 영구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종래 일본은 포괄적 동맹이고 한국은 군사안보 동맹이다. 한반도 군사안보 동맹이다라는 패러다임을 버리고 한국과 전면적 포괄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진보와 춤추는 짓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최근에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정보계통이 한국의 진보랑 춤췄다? 제가 딱 증거 2개 보여드릴게요. 2020년 6월일 겁니다. 미 국무부가 서울대사관에 깃발 2개 내걸었습니다. 위에 거는 LGBT, 무한해체, 무한젠더, 남녀 성구분 의미 없다. 이거 깃발 내걸었고요. 밑에 거는 마약 다루고 마약 중독으로 여러 번 병원 실려갔었고 중국제 20달러 위조 지폐를 다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데 경찰한테 개기다가 운이 나빠서 피차간에 숨진 그 사람을 성인군자 반열로 떠받들어 모신 Black Lives Matter, BLM 깃발입니다. 저는 저 사진 아예
대형으로 브로마이드로 출력해갖고 집에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사무실에 걸어두고. 저거 정말 미국이 싸가지 없는 짓 한 거예요. 대한민국 시내 한복판에 남의 나라, 아니 리야드 가서 하라고. 리야드 가서. 나 미국 대사 귀때기를 잡아두고, 야 너 리야드 가서 저 깃발 걸어봐. 둘 다. 거기 무서워서 못 걸지. 성난 이슬람들이 덤벼가지고 대사관 폭발할 것 같으니까. 그럼 만만한 게 한국이냐? 여기 와서 왜 걸어? 왜 니네들 알아? 네 머릿속에 있는 그런 어떤 세계관, 이상 썩어 문드러진 그런 관점을 왜 대한민국 사람이 내 눈에 비치게 하냐고. 올해 안 걸었잖아요. 제가 봤어요. 작년도 안 걸었던 것 같아요. 저거 트럼프 때 걸었어서 트럼프에서 백악관에서 전화 와가지고 국무부 본부에서 전화 와서 내렸었어요. 며칠 걸었다가. 저는 미국이 어떤 입장인지 몰라. 국무부가 어떻게 노냐, 정보계통이 어떻게 노냐, 국방부가 어떻게 노냐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뭐, 그 다음에 높은 데서는 알아서 판단해라 이거야. 걔 싸가지죠. 저 솔직히 말하면 여기 미 대사관에 있는 저 미국인들 만나면 이 사진 보여주고 당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부끄러운지는 알아?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걔 싸가지 없는 짓인지는 알아? 라고 한번 꼭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2019년 아들 부시가 노무현 추모식에 왔죠. 자, 여기서 우리가 미국과 미국 기득권을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예를 들어서 뭐 보잉이 갑질한다, 뭐 로키드 마틴이 갑질한다. 미국은 걔들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갑질하는 애들이에요. 미국 정부에서도 정부 호구 잡고 돈 뜯어먹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 방산업체 구별해야 되고요. 미국과 미국 기득권 구별해야 돼요. 미국은 훨씬 더 다채롭고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깊은 사회예요. 그 안에 별게 다 있어요. 가장 좋은 것부터 가장 나쁜 것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서 말해야 됩니다. 미국 기득권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치 문화가 건강하고 강인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게 비밀입니다. 저 나이들은 미국 전직 대통령이란 자가 그림 싸들고 저기 경남 어디선가 열린 그 저기 노무현 추모식에 그것도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상태도 아니고 탄핵 광풍을 겪고 나서 완전히 문재인 그 노무현 그 노선에 독재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짓을 해? 어이 부시 씨,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 텍사스 농장에서 말이나 타. 괜히 엄한 사람 반미로 만들지 말고. 제가 저때 구역질에 나갔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집단이 이제 다 잊혀져가, 혹은 그 집단이 그런 어떤 광풍이 한번 불었다가 그게 다 극복이 됐어.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내가 당신 참 대통령 할 때 그 왼쪽에 있으면서도 그 캠프 험프리 같은 것도 용단을 내리고 제주 강정 해군기지도 용단을 내리고 중간에서 왼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리 미국적 눈치도 봐야 되고 FTA도 해야 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이제 먼지가 깔아앉았으니까 내가 한번 가봄세. 아 그러면 인정해. 근데 이때 쟤들이 적폐청산 완장 두르고 거의 인민위원회처럼 설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저 자리에 와서 저 짓거리를 해요. 한국인들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더러운 신발을 우리 머리에 두고서 지근지근 밟은 거지. 전직 미국 대통령이란 자가. 어휴, 이런 버르장머리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제 급하거든. 이제 급하거든. 이제 중국과도 맞짱 떠야 되고 이제 러시아 때문에 골 아프고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국군이 온 겁니다. 이런 개발질들을 미국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미국의 기득권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 우리가 국군이 온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잘못 들으면 반미적인 발언 비슷한 건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저 미국 굉장히 좋아하고 미국과 같이 다채롭고 그런 심오한 면이 있는 사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위대한 나라예요. 그러나 지금 보는 이 그림, 이거는 진짜 미국의 그 아주 추악하고
타락하고 그런 그러니까 병든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과 같이 민감한 나라, 그리고 어떤 그 젠더라 그럴까, 성이라 그럴까, 이런 데 있어서의 그 관념이 비교적 건강한 나라에 저렇게 깃발 걸어놓고, 아니 중국 위조 지폐 다루다가 경찰한테 개기다 서로 간에 운 나빠가지고 숨진 사람, 성인 군자 반열을 올리는 저런 깃발 걸어놓고, 저게 한국인에 대한 모욕이죠. 노무현을 내세우는 문재인 586 집단이 빨간 완장을 차고 나라를 거덜낸다라고 설치는데 노무현 추모식에 와서 저 짓거리를 해. 한국인 얼굴에 침 뱉는 짓이죠. 저게 미국 기득권이에요. 저랬었다고. 저게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마드리드에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 있죠. 그리고 아마 제8차일 겁니다. 이번에 채택되는 게 나토 전략이 채택이 돼서 중국, 러시아를 한 쌍의 바퀴벌레로 묶어서 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왼쪽 애들은 어떻게, 중국 장학생 같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Stop NATO expansion to Asia Pacific. 아태 지역으로 나토의 확장을 하지 말아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반대한다. 반대한다. South Korea participating in the NATO summit. 네이토 정상회의에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 반대한다. 지구적 동맹 구축 위한 나토 확장 반대한다. 반대한다. 중국 장학금은 많이 바꾸더라 하시나 모르겠다.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쟤들은. 근데 쟤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로 나토가 확장하는 거 아닙니다. 유럽으로, 나토로 한반도가 확장되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그 잘나빠진 기후변화 떠들고, 그 잘나빠진 무한젠더 떠들고, 그 잘나빠진 역사 전복 떠들고, 마약상이고 마약 중독돼가지고 병원 응급실 실려갔었고, 중국 위조지폐 다루다가 중국 펜테닐인가 그거 다루고 그러다가 경찰 수배 받아서 경찰이랑 잘못 엮여서 숨진 사람을 성인 군자로 만들고, 남성인데 나 여성이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자 목욕탕에 막 들어가도 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놓고, 그 와중에도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그래도 사회가 망가지고 깊게 병들어가고 정교조가 날 때에도 그래도 끝까지 그거를 반대해온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어디야? 한국이에요. 그러면 나토가 우리한테 확장해 오는 거 아니면 우리의 그러한 관점과 태도가 나토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후자죠. 무식한 것들이야. 여기 이렇게 써야 돼요. 한국의 냉전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거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럼 나도 가서 해. 반대한다. 반대한다. 말이 되거든. 근데 그것도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시진핑 집 앞에 가서 해야 되고 푸틴 집 앞에 가서 해야 돼요. 무식한 것들이야. 왜 한국에서 나토가 한국으로 확장된다 그래? 아닙니다. 한국적 관점, 한국적 실존적 상황이 전 지구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서 냉전이 유지된 거예요, 사실상. 근데 바깥이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가 디스오리엔테이션 혼란돼가지고 자살률도 많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우리가 비정상인 것 같지. 6.25 때 싸운 우리 선배 세대들에 대해서 틀딱 반공할배들 뭐 이러고서 멸시하게 되고, 밑에 애들은 자기 뿌리를 멸시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애 낳기 좋겠어요? 자, 애도 안 낳으려 그러지. 자기 뿌리를 멸시하는데 밑에 애를 왜 낳아?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악마 내러티브에 유행을 해서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시달리고,
그러니까 지난 30년의 세계의 분위기는 한국을 왕따로 만들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너야 아직도 냉전하냐? 야, 이제 다 끝났어. 그냥 내려놔 다. 이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그런 분위기를 일부러 퍼뜨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깃발 걸지. 미 국무부. 그래서 저는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떠드는 거 저는 천한 사람이라 그걸 신경 안 써요. 미 국무부가 뭐 하냐, 이거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에 나와 있는 미 정보계통이 어떻게 정보 보고서 쓰냐, 이거야. 저 그것만 봐요.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디스오리엔테이션, 그렇게 헷갈리면서도 번영해 온 거예요. 어쨌거나 30년을. 이제 저희들이 한국인이 맞았다야. 한국인이 옳았다. 한국이 옳았다. 저 전체주의랑은 냉전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이제 밝혀진 게. 그러니까 나토가 한국으로 확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실존적 경험, 한국의 실존적 관점이 나토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나토 서밋에서 주인공은 대한민국이고 VVIP는 윤석열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이제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한국과 터키인데 한국 얘기 많이 했으니까 터키가 왜 비즈니스인가? 이게 터키가 이제 노는 꼴이 지역 위험분자예요. 리저널 로그입니다. 아니 미국 편이고 서방 편이고 자유진영 편인 것 같은데 그게 깡패란 말이에요. 지역에 가면. 터키는 두 개의 권역에서 이제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는 리비아 북아프리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흑해입니다. 터키가 인구가 8, 9천만 명 되죠. 꽤 살고 그러니까 또 뭐 좀 만들 줄 알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간땡이가 부어 있어요. 특히 에르도간이 그 야심만만한 인간이고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원하니까 이 아주 저질 퍼플리즘, 제대로 된 퍼플리즘이 아니라 저질 퍼플리즘에 불을 지릅니다. 자, 서방으로부터 이 두 권역 중 하나, 예를 들어서 리비아 북아프리카, 오케이 너희 쪽에서 좀 더 영향력 넓혀, 혹은 흑해 너희 쪽에서 영향력 넓혀, 이 영향권을 인정받으려고 서방을 애를 먹였어요. 뭐냐?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 가입하는 걸 반대했다고요. 나토가 가입을 하려면 만장일치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기존 회원국들이.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명분은 뭐냐면 스웨덴, 핀란드가 쿠르드족 난민을 받아줬다 이거예요. 근데 쿠르드 난민이 결국은 그 시리아 내부의 쿠르드 반군 YPG고 YPG의 배경에는 쿠르드 테러리스트 단체 PKK가 있다. 그러므로 스웨덴, 핀란드는 쿠르드 테러 단체를 지원했다. 그러므로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반대한다. 이게 터키의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편 들고 나토 뒷다리를 잡은 거죠, 이게. 또 그러면서 또 저기 뭐야 저거는 저거 뭐죠? 뭐 바이락타르인가 뭔가 저기 그 드론은 또 저기 우크라이나에 팔고 아무튼 복잡한 게임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 그래놓고 또 그러니까 이 특혜 가지고 장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흑해 권역에서 터키 행보 보면 이미 그리스 키프로스와는 극심한 갈등이고요. 이런 상태고 러시아를 이용해서 나토와 EU를 흔들라 그러는 거고 중장기로는 이 나토 EU가 러시아와 이렇게 힘이 팽팽한 상태에서 자기가 중간에서 주체 게임에서 우크라이나 그루지아를 약화시켜 가지고 좀 거기에 손 좀 뻗으려 그러고 흑해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한 절반쯤 손 뻗고 그루지아 절반쯤 손 뻗으면 흑해는 자기 내해 되는 거잖아. 이런 게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토가 강화돼 러시아 목줄을 딱 당기는 게 스웨덴, 핀란드까지다. 그럼 난 저거 반대해야지. 반대하지 하고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리비아 북아프리카 권역에서 터키 행보가 아주 황당한데요. 리비아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제2차 리비아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된 세력이 GNA라고 불리는 세력이에요. 무슨 National Assembly인데 General National Assembly인가 뭔가 GNA인데 그게 문제 세력이에요. 나중에 물러났죠. GNA를 지지해서 거기에 군사고문 파견하고 거기 무기 제공해주고 리비아 내부 정치 공작하고 리비아에 용병 파견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이 GNA가 그리고 그 무슬림 형제단 지원하고요. 무슬림 브라더후드. 그거를 극도로 그 GNA 무슬림 브라더후드를 경계를 한 게 누구냐면 에집트,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이 경계를 했어요. 여기서 뭔가 보이죠? 우리랑 다 친한 나라들이죠. 에집트,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자, 여기서 한국의 역할을 했다고요. 터키가 순해져 버려서 갑자기 꼬리를 딱 내리고서 별 뭐 대가 없이 스웨덴, 핀란드의 가입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봅니다. 우선 가장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분전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를 거의 뭐 지금 허리를 분질렀죠, 사실은. 그거 뭐 국력으로 치면 베트남 절반만한 나라에 러시아가 저렇게 쏟아붓고도 지금 뭐 한 5개월, 이제 만 4개월 지났네. 2월 24일 날 시작된 거니까. 그러고도 아직 답을 못 내고 있으니 완전 작살난 거죠,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는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쫓겨났잖아. 서방과 미국이 구축한 세계, 자유세계 바깥으로 쫓겨나 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들고 있을 수 있는데 돈을 입금시킬 수 있는 은행 창구를 다 닫아버려서 강제 부도를 시켜버렸잖아요, 러시아를. 너희 들어온 돈 안 받아, 임마, 그 소리죠. 러시아가 이제 문명 밖으로 추방된 건데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터키가 나토 EU의 반 러시아 전선에 구멍 뚫기가 어렵죠. 이제 터키도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맥없이 주저앉았으면 터키가 장난 엄청 폈을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랑 좀 관계가 있어요. 이집트,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한국의 첨단 무기가 대량 제공됐죠. 에집트의 자주포가 2조 원어치 됐잖아요. 우리 그거 보고 야, 해안을 자주포로 경계해? 그 해안이 지중해인데 지중해를 통해서 에집트 쳐들어올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있습니다. 어디냐? 터키입니다. 저게 터키 때문에 산 거예요. 에집트 자주포가. 우리가 신문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참 부족. 저 터키 때문에 산 거예요. 터키가 배몰고 들어올까 봐 거기다가 해안에다 자주포 깐 거예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MD 우리 천궁을 4조 원어치를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유급 체계 4조 원어치를 배정을 했죠. 저건 왜 그랬을까? 터키가 이란이랑 원수지만 이란하고 단골을 맺겠죠. 단골을 맺어서 무슨 짓을 할까요? 이란 보고 야, 너희가 UAE 그 호르무즈 건너서 쳐. 우린 그동안 시리아 칠게. 자기는 시리아 먹고, 왜냐면 시리아 지금 종주국인 러시아가 힘이 빠졌잖아. 시리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기는 시리아 먹고 때가 됐을 때, 그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거는 UAE는 특히 바로 길 건너니까 저기 바다 조그만 거 건너니까 쳐라. 카타르는 또 친중파 터키랑 같이 놀아요. 카타르는. 카타르 옆에서 UAE 치세요, 좋네 이러고 있을 거고. 그거 복잡한 동네예요. 그래서 UAE가 우리 천공기를 왜 사갔냐? 겉으로 보면 저거는 저기 후티 반군 쪽이나 이란의 도발 때문에 산 거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이란과 후티가 UAE를 다이렉트로 공격한다. 본토로. 그때는 판이 짜여 있는 거라. 그 판에 저쪽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터키가 있는 거예요. 터키와 이란은 앙숙이지만 아니 스탈린과 히틀러 앙숙이죠. 한 놈은 반공이고 한 놈은 공산주의인데 근데 담고 맺고서 둘이서 딱 폴란드 잡아가지고 반으로 잘라서 반은 스탈린이 먹고 반은 히틀러가 먹었잖아요. 1939년에. 물론 이쪽은 스탈린 좀 작게 먹었고요. 이런 거죠, 뭘. 아주 살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에는 일단 현공을 팔았는데 사우디 우리 아마 뭐 K2 전차를 탱크를 사든지 K9 자주포를 사든지 뭐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뭐 이런 좋은 물건들 많이 살 거예요. 현공은 이제 우리나라 국산 제블린인데 제블린보다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는 엄청난 우리가 긴밀한 기술 협조고요. 우리 물론 이스라엘의 엘타 그 거의 국영기업인데 사실은 엘타의 레이더 신호 처리 그 기술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의 레이더 소자 그 A사 소자 우리가 잘 만든 A사 모듈에서 나오는 그 신호를 이제 영상이나 이런 해석해 주는 그 중간 단계를 아마 엘타가 좀 도와줬을 거예요, 기술을. 그러니까 같이 팔기로 했죠. 그래서 엘타랑 깊은 관계에 있는 쪽에 그 레오나르도가 같이 그걸 팔기로 했나? 그렇죠? 몰라. 레오나르도가 팔기로 한 게 그거였나?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집트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물론 우리 터키에 저기 뭐 방산 나가야 되니까 K9이 나갔고요. K9에 그 뭐 합작을 하죠. 우리가 합작인가 갖고 K2 전차구나. 탱크가 나갔고 이번에 터키 알타이 전차 하는데 파워팩, 그러니까 파워팩이라 그러면 이제 엔진과 변속기의 한 덩어리, 탱크는 게 한 덩어리 모양이에요. 그걸 파워팩이라 그러는데 그걸 팔기로 했는데 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뭐 에르도간이 뭐 마르고 닳도록 터키 대통령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터키가 탱크 많이 만들어봐야 쳐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게 결국에 가서는 저거밖에 없잖아요. 저기 뭐야, 저기 시리아. 근데 시리아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우디나 UAE랑 이제 한판 붙게 되는 거죠. 이라크나. 근데 이라크는 이제 절반은 이란에 붙잡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에는 우리 무기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그건 아마 미국 쪽에서 많이 인풋을 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어디로 기울지를 모르는 나라예요. 지금 굉장히 내부가 불안정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터키 입장에서는 우리가 터키는 이집트, 사우디, UAE랑 지금 한판 붙어야 되는데 저기 막 탱크보다 훨씬 더 고급진 무기가 와장창 들어가네. 돈 없는 이집트는 탱크는 아니더라도 그냥 줄줄이 해안에다가 2조어치를 깐다 그래, K9을. 그러니까 상륙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에집트는 사막 건너서는 침공을 못합니다. 리비아에서 에집트로 침공 못해요. 그 사막 건너서 어떻게 침공해요? 터키군이. 몇 명이나 들어간다. 그냥 배랑 비행기 띄워갖고 순식간에 해치워야지.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비행기 잘못 띄웠다간 이스라엘이 떠가지고 터키랑 한판 붙는 수 있고, 요르단도 떠서 터키랑 한판 붙고, 터키는 비행기는 한참 와야 되잖아요. 항공모함 없는데 어떻게 한참 와, 그렇게. 결국 배로 와야 되는데, 배 오면 침몰시켜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아마 터키에서 비행기로 떠갖고 저기 뭐야 이집트를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을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해안포 까는 거예요, 에집트가. 그랬더니 에집트에는 해안포 깔아주고, 물론 우리 돈 받고 깔아줬지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는 저기 천궁 팔아주고, 근데 이런 데는 또 저기 뭐야 유럽이 잘 못 팔아, 이걸. 왜 유럽에 독일은 이걸 못 팔았다고, 독일이나 이런 애들이. 왜냐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후티를 지금 작사를 내고 있거든. 후티랑 싸우고 있잖아. 그거 반대하거든. 그래서 못 팔아요, 독일이.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밸런스예요, 제가. 그러니까 터키도 그렇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친미고 친서방인데 어느 한편을 내놓고 못 도와줘, 미국이. 그런데 우리 터키랑도 하지만 우리 무기 파는 데니까 근데 여기 돈이 많아서 좀 고급 산다 그러네. 고급 쓰세요. 밸런스가 딱 맞춰져 버리잖아. 명분도 되잖아. 호르무즈 해협 건너서 이란 애들이 미사일 쏠까 봐 샀대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가 이걸로 우리가 에집트, UAE, 사우디에 물건 파는 것 때문에 터키의 그 북아프리카, 수에즈, 에집트 벤처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그 뒷배가 문제거든. 뒷배가 중요하잖아. 뒷배인 동유럽과 흑해 인근 국가들이 한국 첨단 무기로 중무장하게 되잖아. 맏형 폴란드가 K2 탱크,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이제 아래만 몸체만 가져가서 위에다가 자기들이 포대를 얹었죠. 그래서 크라퍼가 그거죠. 많이 들어갔죠. 수십 대 들어갔죠. 우크라이나에. 그 다음에 우리 그 경전투기 FA-50에 앞으로 나올 블락 20. 블락 20가 되면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두 개인데요. 하나가 지금 레이더를 지금 이스라엘제 레이더보다 훨씬 좋은 한국제 A사 레이더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장거리 그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같은 거 달아주기로 했는데 다 달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또 레드백 장갑차 이런 거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슬로바키아도 지금 FA-50 이런 거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아마 그루지아까지 팔게 될 거예요. 이제 러시아 눈치 볼 게 없으니까 그루지아에도 막 팔지. 그루지아 판다는 얘기 뭐예요? 그루지아 동맹이 누구야? 에너지 동맹이 아제르바이잔이에요.
그 러시아 눈치 볼 거 없으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아제르바이잔까지 카스피해 아래 이제 송유관 가스가 생겨. 그럼 카자흐스탄도 팔고 그 다 카자흐스탄이 아니라 저 거기에 카자흐스탄인가 그게 투르크메니스탄일 거예요. 투르크메니스탄 카스피해. 투르크메니스탄 팔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팔고 이렇게 되죠. 줄줄이 파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대통령 벌써 저기 뭐야 푸틴 손절하려 그러잖아. 그거 우크라 침공 잘못된 겁니다. 대놓고서 공개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추정인데요. 앞으로 미국의 구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구상이 아까 이런 진짜 정말 제가 이제 볼수록 좀 화나서 제가 반미적 발언을 안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이런 식의 거가 앞으로 없어진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잘난 체 하면서 악마 내러티브를 띄우는 교만한 짓 안 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 주 서울 미국 대사관에 저런 이상한 동성애 깃발, 무한젠더 깃발 내걸고 뭐 BLM 깃발 내걸고 이런 짓 안 한다 이거지. 또 노무현 추도식 같은 데에 전직 대통령이 출몰하는 그런 짓 안 한다. 그다음에 러시아는 문명 밖으로 추방되고 나토 그렇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공화국 체제가 강화되도록 돕는다. 앞으로는 미국이. 그래야 러시아랑 싸워보고 중국이랑 싸워볼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이 자유공화국들 각각의 가성비 높인 무기로 자기 자신의 국방을 챙기도록 유도한다. 지금 필리핀, 지금 콜롬비아, 지금 뭐 말레이시아, 지금 태국 다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동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아일랜드도 뭐 그렇고요. 지금 심지어. 네 번째, 미국 서방의 친화적인 국가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터키 같은 지역 위험 분자가 출현하면 그 다음에 미국 서방은 짐짓 중립을 유지한 채 한국이 보다 강력한 무기를 제공해서 어느 한쪽에 영내 균형을 맞춘다. 이게 마이크로 밸런스죠. 다섯 번째, 미국과 나토 군사체제와 연동하는 수십 개 국가들의 무기체계가 형성되도록 만든다. 이거 이제 그런 거죠. 특히 각국의 무수히 많은 정찰 감시 위성들의 연결 구현. 이거 메가 클러스터죠. 메가 클러스터 위성, 메가 클러스터 세틀라이트. 이게 되면 이제 중국이 힘을 못 써요. 우주를 지배하는 순간 끝나요. 그 수많은 위성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데, 다 같이 정찰하고, 감시하고, 통신하고. 중국 힘 못 씁니다. 저렇게 되면. 자, 이러한 글로벌 신냉전에서 한국의 역할은 뭐냐?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제압이고, 두 번째가 북한 급변 사태 때 컨틴전시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오너가 돼서 그걸 감당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일본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분발시키는 데 역할을 할 거고, 네 번째가 자유공화국들에게 가성비가 높은 무기를 공급하고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형 억지력을 만들어내고, 다섯 번째가 참 양쪽에 분쟁이 생겼는데 지역에서 혹은 지역에서 좀 깡패 같은 놈이 하나 등장해서, 근데 이 양쪽 다 이게 친서방, 친미를 표방해온 나라야. 그러면 한쪽을 내놓고서 미국이나 서방이 편들기가 참 어려워요. 이럴 때 한국이 진짜 도와줘야 될 때에, 진짜 힘을 좀 줘야 될 때 몰리고 있는 약소 쪽에 첨단 무기를 좋은 조건에 공급을 해주면 밸런스가 맞아버리잖아요. 마이크로 밸런서 역할이죠. 이제 그런 역할들이 한국이 아마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이런 자유세계에서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건강 잘 챙겨서 북한이 자유롭게 되고 또 한국의 위상이 정말로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위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세상을 보고 숨질 수 있도록 이제부터 좀 더 건강 챙겨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